먼저 주고받아라.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주는 행동에는 내겐 충분히 있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 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베풀고 이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가 거대한 수문을 열어 엄청난 돈을 되돌려준다. 그 몇 배로. 내겐 남들에게 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지 제대로 맞춘 셈이다. 이제 당신이 왜 돈이 충분하지 않은지 알 것이다. 줄 만큼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베풀기 시작하라. 그로써 당신 믿음을 증명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베풀기와 희생하기는 매우 다르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풀면 기분이 매우 좋다. 희생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다. 둘을 혼동하지 마라. 둘은 정반대다. 한쪽은 충분이라는 신호를, 다른 한쪽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전송한다. 한쪽은 기분이 좋고 한쪽은 기분이 좋지 않다.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진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에게 더 많이 퍼부을 것이다. 그 둘의 차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인간관계는 고약한 사람을 많이 본다. 그런 건 부자가 아니다. 돈을 쫓아서 돈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돈이 부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돈은 부의 일부가 맞다.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또 영적이면서도 늘 아프고 돈이 궁한 사람들도 만난다. 그 역시 부자가 아니다. 인생은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야 한다. 부유해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믿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캐서린 폰더가 쓴 성경 속 백만장자들을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이 멋진 책에서 당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가 풍요를 가르친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백만장자, 오늘날 백만장자들이 상상하는 삶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왕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풍요는 당신의 권리이고 풍요의 열쇠가 당신 손에 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누릴 풍요가 열쇠가 당신은 모든 좋은 것을 향유할 자격이 있고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 대신 당신은 끌어당겨야 한다.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았다. 열쇠는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은 평생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이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서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이 성공하려고 아주 애쓴다. 멋진 집과 사업과 기타 온갖 외적인 것들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외형적인 것을 얻는다고 정말로 원하는 것, 즉 행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방식이다. 당신은 내면의 기쁨, 평화, 비전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외적인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달려있다. 외부 세상은 결과의 차원이고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생각과 주파수를 행복에 맞춰라. 행복과 기쁨을 발산하고 온 힘을 다해 우주에 전송하면 진정한 지상 낙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인간관계의 비밀. 비밀은 우주를 만드는 창조자이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 생각, 감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테니까. 하루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의 집을 찾아갔다. 집 구석구석에 천을 두른 여인의 나신이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여인은 얼굴을 돌리고 있어서 마치 당신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내가 말했다. 연애전선에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무슨 천리안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7군데에 똑같은 여자 그림을 걸어두셨잖아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렇죠. 내가 직접 그렸어요. 그럼 더 안 좋은데요? 거기에 창의력과 창조력을 쏟아 부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감독은 아주 잘생긴 데다 주변에 아리따운 여인이 가득했다. 하는 일의 특성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연애를 하지 못했다. 내가 물었다. 원하시는 게 뭐죠? 한 주에 새 여자와 데이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걸 그리세요. 새 여인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그려서 곳곳에 걸어두세요. 6개월 후 감독을 만났을 때 내가 물었다. 연애 사업은 어떠신가요? 좋아요. 여자들이 서로 전화를 걸어서 데이트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감독님 소원이니까요. 기분 죽입니다. 지난 몇 년간 데이트는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새 여자랑 데이트를 하다니 새 여자가 절 놓고 싸운다니까요. 잘 됐군요. 이제 안정하고 싶어요. 진짜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럼 또 그리세요. 감독은 아름답고 로맨틱한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했고 1년 후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전에 감독은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내쫓았기 때문에 수년간 소원했으면서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독의 외적인 차원, 곧 집이 잘못된 그림과 어우러져서 감독의 소원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써먹기 시작하라. 마리 다이아몬드의 이야기에는 풍수가 시크릿에 나온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드러나 있다. 위의 사례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얼마나 강력한 창조력이 발생되는지 잘 보여준다. 뭔가 행동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생각이 있어야 한다. 생각은 말과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낸다. 행동은 특히 강력하다. 그것은 생각에서 비롯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영화 감독 이야기에서도 감독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 행동과 환경에 반영되었다. 감독은 여러 여성을 그렸지만 모두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당신은 감독의 내밀한 생각이 뭔지 알겠는가? 말로는 더 많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 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와 다르게 생각했고 그것이 그림에 표현되었다. 의도적으로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함으로써 감독의 생각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감독은 인생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실현해내었다. 뭔가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는 엉뚱한 행동으로 소망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아주 멋지게 보여준 예를 들자면 시크릿에 등장한 대가 중 한 사람인 마이크 둘리가 만든 오디오 강좌 우주를 활용하고 마법을 써라가 있다. 여기에서는 완벽한 배우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어떤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 여성은 해야 할 일을 모조리 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는지 명확히 정했고 남자의 모든 특징을 세세히 기록했으며 그 남자가 나타난 상황을 상상했다. 그랬는데도 배우자는 흔적조차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집에 도착해서 차고 한가운데 주차하다가 문득 자신의 소원을 스스로 망쳐놓고 있었음을 깨닫고 목이 메었다. 차고 가운데 주차하면 배우자가 주차할 공간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은 이 행동으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우주에 강력히 전달했던 셈이다. 그래서 여자는 차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자기 차를 한쪽에 주차했다. 남은 쪽에는 완벽한 배우자가 쓸 수 있도록. 그런 뒤에 침실로 가서 자기 옷으로 가득했던 옷장문을 열었다. 거기에서도 배우자가 쓸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여자는 옷을 다른 쪽으로 옮겨 공간을 만들었다. 침대에서도 한가운데서 자다가 한쪽에서 자기 시작했다. 배우자 자리를 남겨두려는 배려였다. 이 여성은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마이크 둘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때 그 옆에서 그 완벽한 배우자가 앉아 있었다. 이미 완벽한 배우자를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나자 실제로 배우자가 나타났고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루어진 척하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간단한 사례는 내 여동생 글렌다 이야기다. 글렌다는 시크릿 제작 매니저다.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했는데
미국으로 와서 나와 함께 미국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글렌다는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따라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준비를 했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호주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글렌다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서 자신이 요청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 행동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특정 단체 회원 자격을 포기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 나눠줬으며 가방을 꺼내 짐을 꾸렸다. 4주가 지나가기 전에 글렌다는 미국에 도착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당신이 뭘 요청했는지 생각해보고 받기를 바라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행동과 소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그 강한 기대심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소원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라. 당신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관계에 누가 개입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배우자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 스스로 자신과 함께하기를 즐거이 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즐거이 여기리라 기대하겠는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려면 당신은 먼저 아주 명확해져야 한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는가? 남들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현재를 바꿀 수 없다. 행동은 강력한 생각의 결과이고 따라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난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 신호는 계속 전송될 테고 사람들은 더욱 당신을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으로 대해야 하고 그 신호와 주파수를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를 움직여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넘치게 하리라.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분개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 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해결책이 되어라. 남한테 부디 나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내게 더 많이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스스로 자신에게 더 많이 베풀어라. 시간을 내서 자신에게 베풀고 자신을 가득 채워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라. 사랑을 얻으려면 자신을 가득 채워 자석이 되게 하라. 사람들은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라고 배우고 자랐고 그 결과 자신이 무가치하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을 끌어당기게 되었다.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가치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상황을 끌어당겼다. 당신은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당연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사랑을 그토록 많이 베푼다는 발상이 너무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무한한 존재인 신이 명한 대로 자신을 돌보는 일이 사실은 타인을 돌보는 일이고 타인에게 영원히 이로움을 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먼저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당신을 돌보아야 한다.
먼저 자신을 기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나는 모범이 될 것이다. 기쁨을 느낄 때는 베풀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자연히 흘러넘칠 테니까. 나는 당신 정말 예뻐 라는 말을 듣기 기대하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나 역시 내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자랄 때 내 영웅은 소머즈, 원더우먼, 미녀 삼총사였다. 이들은 멋지기는 했지만 나와 닮지는 않았다. 내가 나 자신과 사랑에 빠지고 나서야 나의 커피색 피부, 두툼한 입술, 커다란 ong덩이, 곱슬곱슬한 검정머리를 사랑하게 되고 나서야 세상도 나와 사랑에 빠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나쁘게 생각한다면 우주가 보내는 모든 사랑과 좋은 것을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격이다.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때는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건강, 부, 사랑과 같은 좋은 것은 모두 좋은 기분이나 기쁨과 같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다는 느낌도 모두 좋은 기분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다.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관점을 바꾸어 자신의 온갖 멋진 면을 생각하라.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이것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좋은 면들이 더 많이 끌려올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좋은 면을 일정 기간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에 반응하여 그와 비슷한 생각을 보내줄 것이다. 자신의 좋은 면을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니. 누구에게나 정말 대단한 부분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44년간 연구했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키스도 하고 싶다. 자신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건전한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뜻이다. 자신을 사랑하면 자연히 남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상대에 관해 불평하는 데 너무 익숙하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동료는 너무 게을러, 우리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애들은 너무 까다로워 등이다. 언제나 타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대의 좋은 점에 집중해야 한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길 뿐이다.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언짢더라도 여전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종이를 한 장 꺼내라. 앞으로 30일간 그 사람에 관해 고마운 부분을 모조리 기록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온갖 이유를 생각하라. 유머 감각, 잘 도와주는 면 등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면 인정하고 고마울 것이 더 많아지게 되고 좋지 않은 점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맡겨버릴 때가 많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책임질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부모나 아이나 배우자조차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권한이 없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행복할 때 기쁨을 나눌 기회가 되어줄 뿐이다. 기쁨은 당신 안에 있다. 기쁨은 사랑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다.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주파수대에. 손으로는 사랑을 붙잡지 못한다. 오직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사랑은 어떤 상태이다. 사랑의 증거가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사랑은 감정이고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이다. 사랑을 만들어내는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우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가능한 모든 것을 사랑하라. 가능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고 사랑을 느껴라. 그러면 사랑과 기쁨이 몇 배가 되어 돌아오리라. 끌어당김의 법칙이 틀림없이 당신에게
사랑할 대상을 더 많이 보내줄 것이다. 사랑을 발산하면 온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일해주고 당신에게 온갖 기쁨을 가져다주고 모든 좋은 사람을 데려다주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건강의 비밀. 우리 몸은 정말로 생각의 산물이다. 의학계는 생각과 감정의 특성이 실제로 신체의 구조와 기능과 물질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로 몸이 낫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플라시보란 실제로는 아무 효능이나 효과도 없는 설탕 등으로 만든 가짜 약 따위를 말한다.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면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실제 약을 먹었을 때보다 더 큰 효과는 없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원들은 인간의 마음이 치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때로는 약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되면서 당신은 건강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감춰진 진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강력하다. 환자가 약을 먹으면서 낫는다고 진실로 믿으면 믿는 대로 받게 되고 따라서 나을 것이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엇이 그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약물에 의존할 수도 있다. 병이 심각하여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약을 먹는데 현명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탐구해 보면 좋다. 그러니까 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치료 방식은 나름의 효과가 있기에. 심리치료는 약과 조화를 이루며 효과를 낼 수 있다. 통증이 있다면 약물로 통증을 완화해서 건강에 강하게 집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 생각하기는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주는 풍요의 대표작이다. 가슴을 열어 우주의 풍요를 느끼면 경의와 기쁨과 환희, 그리고 건강과 부와 좋은 성격과 같은 온갖 좋은 것을 얻으리라.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차단하면 불쾌함과 통증과 고통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고달프게 되리라. 질병과 진단법만 해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 사실 그것들은 모두 약한 사슬이 끊어져 생긴 현상이다. 모두가 한 가지 원인, 곧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사슬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약한 곳이 끊어지게 마련이다. 스트레스는 모두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더 많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와 결국 스트레스가 표출된다. 결과는 스트레스지만 원인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었고 다시 그 원인을 추적하면 사소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나온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든지 바로 바꿀 수 있다. 작지만 긍정적인 생각 하나로. 인체는 병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어 우리에게 불안정한 관점이 있거나 사랑이나 감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신체의 신호나 증상은 끔찍스러운 것은 아니다. 디마테니 박사는 사랑과 감사함이 우리 삶의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애준다고 말한다. 사랑과 감사함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 흔히 묻는 질문이 있다. 몸이 병들었거나 삶에서 불쾌한 일이 생기면 올바른 생각의 힘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가?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웃음이 최고의 약. 케이시 굿맨의 이야기.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내가 이미 다 나았다고 믿었다. 날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나았다고 믿었다. 내 몸에는 암이 전혀 없다고 여겨졌다. 나아지기 위해 내가 했던 한 가지는 아주 웃기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었다. 그저 웃고 또 웃기 위해서였다. 나 자신에게 그 어떤 스트레스도 줘서는 안 되었다. 자신을 치유하려고 할 때 가장 나쁜 것은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진단을 받고서 완치가 될 때까지 약 석 달이 걸렸다. 게다가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은 실시하지 않았다. K씨 굿맨이 들려준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사하게가 치유에 미치는 힘, 믿음이 성취에 미치는 힘, 웃음과 기쁨이 질병을 녹여 없애는 힘. K씨는 노먼 커슨스의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웃음을 자신의 치유 방법 중에 하나로 집어넣기로 결심했다. 노먼 커슨스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노먼에게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노먼은 스스로 치유되리라 믿었다. 석 달간 오직 웃기는 영화를 보면서 웃고 또 웃었다. 석 달이 지나자 병이 나았다고 의사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했다. 우리 모두는 프로그램이 깔린 채로 세상에 나왔다. 그것을 자기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상처가 나면 살이 나온다.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면역체계가 박테리아를 처리하고 상처를 치료해준다. 면역체계는 스스로 치유하도록 만들어졌다. 정서가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질병이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세포 수백 수만 개를 버리고 동시에 수만 개를 만들어낸다. 사실 우리 몸의 일부는 날마다 새롭게 바뀐다. 어떤 부분은 몇 달이 걸리고 어떤 부분은 몇 년이 걸린다. 몇 년마다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과학이 입증했듯 온몸이 몇 년 안에 새롭게 바뀐다면 어떻게 변질이나 질병이 몇 년씩이나 우리 몸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의 생각, 질병에 대한 생각과 질병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완벽한 생각을 하라. 완벽한 생각을 하라. 병은 조화로운 생각이 깃들인 몸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불완전한 생각은 질병, 가난, 불행을 비롯한 온갖 악의 원인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이 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셈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생각하라. 나는 완벽한 생각을 한다. 내게는 완벽함만 보인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뻣뻣하고 민첩하지도 못한 몸을 완전히 바꾸었다. 내 몸은 아이처럼 유연하고 완벽하다는 생각에 집중하자 뻣뻣하고 아픈 관절이 모두 나았다. 문자 그대로 하룻밤새 이렇게 되었다. 노화에 관한 믿음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과학은 우리 몸이 아주 짧은 시간에 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노화된다는 생각은 제한적인 사고방식이니 이 생각을 인식에서 지워버리고 생일을 몇 번을 보냈든지 몸은 만들어진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 다음 생일에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라. 케이크에 초를 60개나 꼽지 마라. 노화를 끌어당기고 싶지 않다면 아쉽게도 서구 사회들은 나이에 대한 생각이 굳어있다. 사실 노화란 존재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 완벽한 신체, 완벽한 몸무게, 영원한 젊음을 생각으로 얻을 수 있다. 완벽함을 지속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하다. 당신이 병에 걸렸는데 거기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병든 세포가 더 늘어날 것이다. 당신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를 그려라. 병은 의사에게 맡기고. 사람이 아플 때는 흔히 그에 대해 종일 이야기한다. 항상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따라서 그걸 말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더 나빠지고 싶지 않다면. 그 상태가 된 원인이 자신의 생각에 있음을 알게 되도록 자주 이렇게 말하라. 기분 정말 좋다. 아주 좋아.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라. 기분이 좋지 않은데 누군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으니 고맙다고 생각하라. 오직 원하는 것만 말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 무엇도 붙잡을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사람들이 자신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면 당신에게 병이 오도록 초대하는 셈이 된다. 당신은 들으면서 병에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데 뭔가의 생각을 집중하면 그것을 원한다고 요청하는 셈이다. 게다가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이 더 나빠지게 도와줄 뿐이다.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좋은 것에 관해 대화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저 자신의 길을 가라. 이때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생각하고 그때의 감정에 집중한 뒤에 잊어버려라.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한 사람은 기쁨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가능성과 희망을 느끼며 자신이 왜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지 집중한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질병과 고통과 슬프도다에 집중하기로 선택한다. 사람이 몸에서 잘못된 부분과 그 증상에 완전히 몰입하면 그 상황이 지속될 뿐이다. 관점을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옮기기 전에는 나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불쾌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몸에 나쁜 물질을 집어넣는 것과 같음을. 행복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행복하고 생체화학으로 이어지고 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신체와 뇌 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점이 밝혀졌다. 우리 몸을 계속해서 만들고 다시 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으로 몸에 어떤 증상을 끌어당겼든 지금 바꿀 수 있다면 내면, 외면 모두 지금부터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해져라. 행복은 느끼는 상태다. 당신에게도 행복 버튼이 있다. 지금 버튼을 눌러 무슨 일이 일어나도 떼지 마라. 몸에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몸이 제 할 일을 알아서 한다. 즉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 기를 써서 병을 없애려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건강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것이다. 나는 신장이 재생되는 사례도 봤다. 암이 낫는 경우도 봤다. 시력이 좋아지는 일도 봤다. 나는 비밀을 발견하기 약 3년 전부터 독서 안경을 썼다. 어느 날 밤 비밀을 수세기 전까지 추적하던 중 내용을 잘 보려고 안경에 손을 뻗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손을 멈췄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에서 번뜩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사회적 인식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뭔가를 읽기 위해 손을 뻗어 안경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았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현상이 내게도 나타났다. 의도적으로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한 일이다. 나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현상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20살이었을 때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상황을 즉시 상상했다. 어두운 음식점에서, 비행기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렷하게 힘들이지 않고 보이는 상황을 상상했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또렷이 보여, 또렷이 보여. 또렷이 보인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과 흥분을 느꼈다. 사흘이 지나자 시력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안경을 끼지 않는다. 또렷이 보이기에. 이 이야기를 시크릿에 나오는 출연자 벤 존슨 박사에게 했더니 박사가 말했다. 사흘 만에 그렇게 되려면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요, 다행히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 수 있다고, 빨리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존슨 박사는 불치병을 자기 몸에서 쫓아낸 사람이었다. 나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에 비하면 시력이 회복되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다. 사실 나는 하룻밤이면 시력이 나아지리라 기대했기 때문에 사흘 정도는 기적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명심하라. 시간과 크기는 우주에 의미가 없다. 뾰루지나 질병이나 똑같다. 과정도 동일하다. 차이는 우리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니 당신이 어떤 고통을 끌어당겼다면 그것을 마음속의 뾰루지 크기로 줄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앤 다음 완벽한 건강에 집중하라. 불치병이란 없다. 나는 늘 불치병이 내면을 바꿔서 치유할 수 있는 병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불치병이란 없다고 믿는다. 과거에 소위 불치라던 병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되었다.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가 만드는 세상에서 불치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세상에는 공간이 충분하니 당신도 와서 동참해도 좋다. 이곳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세상이다.
모든 좋은 것이 완벽하고 풍요롭게 흘러넘치는 세상이고 그 모든 것은 당신 내면에 있다. 천국 같지 않은가? 사실 천국이다. 당신은 자신을 바꿀 수도 치유할 수도 있다. 내 이야기는 1981년 3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내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나는 비행기 사고를 냈다. 그리고 깨어보니 완전히 마비된 채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척추가 부서졌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추가 부러졌다. 삼키기 반사작용이 고장나서 먹거나 마실 수도 없었다. 횡격막이 손상되어 숨 쉴 수도 없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을 깜빡이는 것뿐이었다. 물론 의사들은 내가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눈만 깜빡이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의사들이 나를 보고 상상한 미래였다. 하지만 나는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었다. 나는 다시 정상인이 되어 병원에서 걸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병원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마음뿐이었지만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나를 보고 사람들은 횡격막이 고장났으니 호흡기 도움 없이는 다시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안의 작은 목소리는 계속해서 깊이 들이쉬어 깊이 라고 말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호흡기를 뗐다. 의사들은 설명할 말이 없어 어쩔 줄 몰랐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병원에서 걸어 나가는 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내 두 발로 걸어서 병원에서 나간 것이다. 의사들은 그 일을 믿지 못했고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요약해서 말하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면 나는 한 문장으로 말하겠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모리스 굿맨은 기적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다. 모리스의 실화가 시크릿에 선정된 것은 마음에 담긴 어마어마한 힘과 무한한 잠재력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모리스는 선택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자기 내면에 있음을 알았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모리스 굿맨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낌으로써 건강을 되찾으라는 영감을 준다. 모리스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최대의 선물로 바꾸었다. 시크릿이 제작된 후 우리는 시크릿을 본 후 병이 나았다는 온갖 기적적인 이야기를 접했다. 믿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관한 벤 존슨 박사의 명쾌한 이야기로 이 장을 끝맺으려고 한다. 인류는 지금 에너지 의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주 만물에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서 무엇이든 주파수를 바꾸거나 반대 주파수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된다. 질병이든 감정 문제든 그 밖에 무엇이든 바꾸려면 그렇게만 하면 된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일어난 그